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희대학교 철학과 논술에 최초 합한 21학번 새내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논술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공부 방법이랑 또 이 시기에 많이 하고 계실 고민들, 예를 들면 논술 학원을 다닐까, 인강을 들을까, 언제부터 시작할까, 또 아니면 애초에 논술이란 전형을 쓸까 말까 고민하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첫 번째로 저보다 논술 잘 쓰시는 분들은 훨씬 많을 거예요. 제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을 길게 안 하고 좀 간결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아서 이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학원을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기간으로 따지자면 3달이고 횟수로 따지자면, 왜냐면 중간에 추석 있고 그랬으니까 12회를 학원에 갔습니다. 학원에 가서 했고, 저는 제가 좀 늦게 시작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원 수업이랑 논술 인강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학원이랑 인강 비교는 저기 뒤에서 다뤄볼게요. 그렇게 저는 총 수능 전에는 한 3달 정도 공부를 했고, 수능 끝나고 난 뒤에 논술 시험까지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인강만 들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대충 한 3개월 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학원을 일찍 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전적인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학원 일찍 간다고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논술이 특수 과목이다 보니까 돈이 정말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지금부터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오히려 논술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개념 공부를 차라리 다시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감히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로 대학별 논술 스타일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학별로 논술 문제들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아직 기출문제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 기출문제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번 보시고 논술 할지 말지를 결정해보세요. 대학마다 문제 스타일도 다르고 또 문제 푸는 시간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대학 논술이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한테 안 맞는 대학 논술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저는 성균관대 2번 문제가 항상 자료 해석 문제인데 저는 그 그래프 자료 그런 거 해석하는 게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성균관대랑 또 안 맞았고, 반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인데 2시간 동안 굉장히 넉넉하게 주죠? 이런 게 좀 시간 압박감이 덜했던 것 같고, 또 경희대 문제에는 그래프 같은 게 안 나와서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도 좀 잘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 후에 가면 이제 논술 학원들이 대부분 다 대학별로 특강을 진행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논술 기출 문제들은 다 풀어보고 또 그걸 분석해보고 계속 그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논술 공부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논술은 수능 전에 치는 게 있고 후에 치는 게 있는데 일단 저는 수능 후에 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최저를 못 맞추면 사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유명 대학들 같은 경우에 수능 전에 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이건 그냥 기본 깔고 가야 되는 그걸로 논술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논술 기본적으로 한 번 풀 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시간이. 근데 그건 문제를 푸는 시간이고
또 그걸 따로 분석하고 또 다시 쓰는 것도 해보고 하면 시간이 정말 엄청 소요가 돼요. 근데 논술은 뭐 별로 시간 안 들이고도 합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제가 논술 준비한 기간은 3개월로 좀 짧다고 볼 수 있지만 절대 그 안에 논술에 투자한 시간이 적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논술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첫 번째로 말한 건 정말 기본이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는 논술 문제를 풀면 예시 답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학별 논술고사 자료집도 그렇고 학원이나 인강도 그렇고 다 대학 예시 답안이 있는데 그거를 따라 쓰는 겁니다. 말하면서 따라 쓰면 효과가 배가 되겠죠?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예시 답안들을 이렇게 따라 쓰는 건데 빈 종이에 아무 때나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쓰면 당연히 안 되고요. 읽으면서 하라는 이유도 더 그 글에 대한 논리적인 흐름이나 표현들 같은 걸 잘 몸에 익히려고 읽으면서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시간도 만만찮게 들어가고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다른 대학 논술 문제를 더 풀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거 진짜 많이 도움돼요. 특히 논술은 대학별로 스타일이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뭔가 추구하는 대학만의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 쓰다 보면 시험장에 가서 그렇게 비슷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언제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논술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도 중요하고 지금 시간 널널할 때도 이거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논술은 길게 할수록 확실히 더 자신감도 붙고 좋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학원을 다닐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인강이나 학원쌤들 아니면 대학 논술고사 자료집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 해설에 어떻게 자료 제시문을 해석했는지 과정이 좀 쓰여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입으로 직접 소리내서 누구한테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학원에서 제시문 해석 같은 걸 좀 되게 금방금방 하셔서 학원에서는 별로 얻을 게 없었고요. 인강에서 선생님이 자료 해석하시는 스타일을 보고 정말 그대로 따라해서 앞에 누구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건 이렇게 되고 P이면 Q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연습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건 살짝 팁인데요. 논술 주요 표현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뭐 거창하게 노트까지 만들어서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휴대폰에 메모장 앱에다가 이렇게 타자를 쳐서 논술 시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쓱 훑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제시문 1에 의하면, 제시문 1에 따르면, 제시문 1에서 주장하듯이, 제시문 1에서 나타나듯이, 제시문 1이 말하듯이 이것 말고도 진짜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다 비슷한 말이지만 말을 달리 해주면 훨씬 글이 논리적으로 보이고 얘 글 좀 쓰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정리해서 계속 보고 또 글쓰기 연습할 때도 다양하게 쓰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되게 잘 쓴 글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네 번째로 논술은 최저가 더 중요합니다. 최저가 더 중요하고요. 아마 논술로만 대학 가야지 하는 분들보다는 정시 준비하면서 논술 준비도 해봐야지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일단 제 생각에는 정시로 간다는 생각을 하세요. 정시로 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생각으로 최저를 맞춰야 됩니다. 최저가 중요하다는 거는 뭐 이렇게 말하기도 참 입 아픈 내용이죠.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기죽지 마세요. 별로 기 안 죽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희대 논술 칠 때가 몸 상태가 제일 최악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날 진짜 엄청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성균관대 논술 이미 치고 오고, 그다음 점심 먹고 후식까지 먹어서 잠도 한번 차에서 자고, 잠에 거의 취한 채로 문제를 풀었거든요. 엄청 힘들어서 그냥 몸 자체가 이렇게 축 처지는 그런 기분.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몸 상태가 최악이어도 붙는다? 이거 진짜 운이야. 이게 아니라 그만큼 제가 경희대 논술에 좀 몸이 맞춰져 있었다 해야 될까요? 체화되어 있었다 해야 하는 게 맞겠죠. 제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이렇게 3개의 논술을 썼는데 그 중에서 경희대를 제일 좀 열심히 준비하긴 했어요. 좀 이렇게 몸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최대한 몸에 있게 훈련을 해서 시험을 쳐야 된다라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자잘한 팁은,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원고지를 쓰지 않지만 이제 대부분은 원고지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고지 쓰는 법에 대해서도 좀 익히시고, 또 원고지는 어디서 구해요 하실 수 있는데 문구점 가면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에 굴러다니는 거 보고 선생님한테 저 이거 좀 주실 수 있나요? 이래서 엄청 많이 받아왔거든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말해보시면 공짜로 주실 겁니다. 또 지금은 아직 개학도 아니고 저도 아직 졸업을 못했는데 학교에 못 가고 있어서 그렇지만, 학교에 대학 논술 자료집이 있어요. 그거 애들이 잘 모르니까 아마 이제 고3 올라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거 잘 별로 관심도 없어요. 미리 이렇게 살짝 세벼가지고 문제 좀 이렇게 보시고 하면 좋습니다. 이제 진짜 찐찐 마지막으로 학원하고 논술 비교를 해볼 건데요. 얘 말이 진짜 길어져서 제일 마지막으로 넣었고요. 일단 먼저 학원. 학원의 장점은 아무래도 논술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쳐야 되는 시험인데, 우리 모의고사 1시간 치는 것도 되게 어렵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걸 집에서 혼자 묵묵하게 꿋꿋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 걸 학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반강제적으로 하니까 실전 훈련 대비는 확실히 됩니다. 그리고 또 학원은 바로바로 첨삭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학원은 또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시겠지만, 대부분 좀 논술로 유명하신 분들이 학원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전문가한테 이제 내 글을 바로 보여주고 지도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근데 이게 또 단점으로 넘어오면 정말 선생님마다 다 달라서, 제가 다닌 학원은 논술 첨삭을 그렇게 꼼꼼하게 하진 않으셨어요. 제가 그 학원에서 얻은 거는 그냥 실전 훈련 정도? 또 학원 단점은 제가 직접 움직여야 되니까요. 저는 왕복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면. 그래서 그것도 되게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다른 공부는 손이 안 잡히더라고요. 이제 반대로 인강의 장점은 아무래도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시간대에 아무렇게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또 이거는 선생님마다 다르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닌 학원에서는 별로 같은 애들이 쓴 답안지라던가 아니면 전년도에 선배들이 썼었던 답안 이런 거를 공개하진 않으셨고, 근데 반면 인강에서는 그 인강의 현장 친구들이 쓴 답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첨삭까지 자료가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게 매 기출 문제마다 있는 거는 아니었는데 가끔씩 그렇게 파일 첨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자료가 좀 풍부한 게 또 나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강의 단점은 첨삭을 바로바로 못 받고, 또 요새는 인터넷으로 첨삭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바로바로 첨삭 받으려면 또 첨삭 비용을 그만큼 내야 될걸요? 무료로 첨삭해주는 거는 이벤트 기간도 있고 학생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첨삭 받기는 좀 힘듭니다. 대신에 가격이 정말 싸죠. 저는 이투스 올패스로 끊어놓은 게 있었는데 이제 8월 여름방학 들어서 저는 논술을 써야겠다 하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러고 논술 강의를 찾아보다 보니까 올패스에 인문 논술 강의도 있네 하면서 그냥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돈은 굉장히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들은 인강은 이투스의 인문논술 최은식 선생님이시고 그분 기본 강의 한 반 정도 듣고 그 다음에 대학별 강의를 바로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인강 들으면서 뭔가 제시문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글을 구성하고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최은식 선생님 인강 자체는 추천을 좀 드리는데 근데 이 선생님만 들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연찮게 그냥 이투스 들어갔다가 한번 OT 들어보고 수업 들어봤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쭉 들은 거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강의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 현장에서 다 인정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아니어도 타 사이트에서도 논술 강의가 있다면 분명 그 선생님도 엄청 훌륭하신 선생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 한번 들어보고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들을만 하면 그냥 그대로 쭉 들으세요. 결론적으로 학원 인강 중에 뭘 추천하느냐라고 하신다면 좀 의지박약이신 분들은 학원에 가시고요. 또 제가 다닌 학원만 그런 거지 또 다른 학원에서는 제시문 분석도 엄청 잘해주고 첨삭도 엄청 꼼꼼하게 해주시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학원 한번 찾아보시고 난 논술에 그렇게까지 큰 돈을 들이고 싶진 않다 하시면 강의도 추천드립니다. 인강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논술에 대해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확실히 논술이 생각지도 못하게 큰 선물이 될 수는 있어요. 혹시 뭐 나는 내신이 좀 낮아서 근데 또 가고 싶은 대학은 좀 상위 대학이다. 그러면 논술 지원해보는 거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교과, 학종, 논술, 정시로만 가는 것까지 다 대비를 했었는데 학종 2개 쓰고 교과 하나 쓰고 나니까 이제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 몇 개 써야겠다 해서 논술 쓴 건데 뭐 수시 원서 6개 중에 다 넣을 게 없다 그러면 논술 한번 꼭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게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제일 강조했었던 논술에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논술 전형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논술 문제에 대한 그런 공부법, 풀이법은 이 영상에 넣기에 너무 길어지고 좀 쓸데없을 것 같아서 또 다른 분들 영상도 많이 참고하시고요. 논술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끝! 제가 이 영상을 대체 몇 번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목 부은 것 같은데. 그 논술 합격 영상에서 논술 준비, 대비 어떻게 했는지 를 몇 분이 좀 물어보셔가지고 영상으로 찍어봤는데 나중에 꼭 논술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